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경남 산청에 살던 한 할머니는 갑자기 마당에서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신발을 들고 뛰었대요. 뒤돌아봤더니 평생 살던 집이 불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 마을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사흘 뒤 핸드폰 화면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기부창을 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함께합니다. 소방관 아저씨들 감사해요.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창을 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0대 아이돌 팬클럽이었을까요? 대기업 사회공헌팀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임영웅 씨 팬클럽이었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팬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유튜브 댓글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청취자 사연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의왕에 사시는 박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62살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 키웠는데 애들이 다 커서 각자 살림 차리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라디오 켜놓고 밥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딸이 임영웅 씨 콘서트 표를 구해줬어요. 혼자 가기 창피해서 망설이다가 그냥 갔죠. 공연 내내 울고 또 울었는데 정작 제 옆에 앉으신 분도 손수건 꺼내시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그분이랑 같이 차 마셨어요. 알고 보니 우리 동네 사람이고 저랑 동갑이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팬클럽 모임을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냥 팬들 모여서 수다 떠는 모임인 줄 알았죠. 근데 가보니 분기마다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하고 연말에 직접 김장을 담가서 갖다 드리고 매달 정기기부도 하는 단체였어요. 저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봉사 다녀오면 그날 저녁에 임영웅 씨 노래 들으면서 혼자 밥을 먹는데 밥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날 줄 몰랐어요. 순이님, 그 마지막 문장이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읽고 싶었던 말이에요. 살아있는 느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임영웅 씨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예요. 2017년에 회원 2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7명. 지금은 21만 명이에요. 그 21만 명이 2025년 산불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임영웅 씨가 먼저 성금을 냈어요. 소속사와 함께 4억 원을 팬클럽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이 팬들한테 알려지자 온라인 기부창이 열렸어요. 닷새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마음이 모였어요. 그 기부창에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댓글들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못 가는 그 자리에 이 마음을 대신 보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한 문장이 트로트 팬덤의 마음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닷새 뒤 기부창이 닫혔을 때 팬들이 모은 금액만 6억이 넘었고 임영웅 씨 기부금까지 합쳐서 총 10억 원이 산불 피해 지역으로 전달됐습니다. 당시 팬덤 단위 기부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2020년 수해, 2022년 경북 삼척 산불, 2023년 집중호우, 재난이 생길 때마다 영웅시대는 어김없이 기부창을 열었어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 한 곳에만 낸 누적 금액이 36억 원 이상입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걸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할게요. 부산의 영웅시대의 스터디하우스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49번째 봉사를 진행했어요. 봉사라고 하면 그냥 음식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이 모임은 직접 조리하고 음식 드릴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먹고 나서 청소까지 하고 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는 밥상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경기도에는 모래알갱이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이 모임은 연말마다 직접 김장을 담가요. 긴 식탁에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서 빨간 양념을 손에 묻혀가며 배추를 버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김장을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요. 그 김장 봉사가 경기도 공모전에 선정됐어요. 이제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공식으로 함께하는 지역 봉사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또 봉사 나눔방 라온이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중증 장애아동 시설을 찾아가는 모임인데요. 51개월 동안 50번을 갔어요. 거기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요. 그것도 매달 새 메뉴로요. 소고기 묵국, 닭간장 볶음, 김계란말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메뉴를 고른대요. 아이들 반응이 좋은 날은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좋다고 해요. 이 모임을 이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곳, 미처 손길이 닿지 않은 소외된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굳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다른 가수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찬원 씨 아시죠? 2024년 KBS 연예대상을 최연소로 받은 가수예요. 정규 2집이 나오자마자 61만 장이 팔렸고 그의 가장 많이 불린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에요. 그 팬클럽 이름이 찬스예요. 찬스의 찬은 이찬원의 찬이기도 하고 찬란하다는 뜻의 찬이기도 해요. 2026년 3월 14일은 이찬원 씨 데뷔 6주년이었어요. 보통 팬들이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죠? 서포트 광고 내고 케이크즈 자르고 생일 카드 보내고. 찬스 팬클럽은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에 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호시설에서 자라다가 만 18살이 되는 순간 갑자기 혼자 살아야 하는 청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월세 내는 법도 밥 사 먹는 법도 아플 때 어디 가야 하는지도 혼자 찾아야 하는 나이에 찬스 팬클럽이 그 청년들을 돕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20살의 가수의 꿈을 가지고 혼자 서울로 올라온 이찬원 씨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향해 처음 한 발을 떼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었다고요. 가수의 이야기가 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전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닿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부였어요. 2024년 11월 이찬원 씨 생일 때도 같은 단체에 1,100만 원을 먼저 냈거든요. 생일마다, 기념일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산불이 났을 때도 찬스 팬클럽 전체가 힘을 합쳐서 1억 2,200만 원을 모았어요. 부천 지역 팬들은 따로 독거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서 무거운 생필품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라면, 즉석밥, 세제 같은 것들로 가득 찬 박스를요. 차에서 집 내려서 현관문 앞에 놓고 인사드리고 오는데 한 집에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이 그 어르신한테는 누군가 나를 기억해줬다는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엔 영탁 씨 이야기입니다. 막걸리 한 잔, 이 노래로 알게 되신 분들 많죠. 시원하게 뻥 뚫리는 목소리에 그냥 어깨가 들썩이는 그 노래. 영탁 씨 팬클럽, 영탁 엠블루스는 2025년 산불 때 1억 5천만 원을 기탁했어요. 그리고 이 팬클럽이 매년 하는 일이 있어요. 콘서트가 끝나면 쌀 화환이 남아요. 요즘 공연장에 꽃 대신 쌀 화환 많이 오잖아요. 그 쌀들을 모아서 결식 위기 가구와 지역 복지관에 전달합니다. 수천 킬로그램의 쌀이요. 누군가의 응원이 다른 누군가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팬심이 밥심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정동원 씨 팬클럽이에요. 정동원 씨, 이제 막 19살이에요. 그런데 이분 팬클럽이 어마어마합니다. 팬클럽 이름이 우주 총동원이에요. 이름 듣자마자 웃음이 나오죠. 우주를 총동원한다는 거잖아요. 2026년 2월에 정동원 씨가 해병대에 입대했어요. 입대 한 달 전인 1월에 팬클럽이 움직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설렁탕 제품 18,300개를 전달했어요. 5,500만 원 상당이에요.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과 노숙인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수가 입대하던 2월에는 수원역 앞에서 직접 빵을 굽고 나눠줬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오리털 패딩 입고 빵 구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건네는 거예요. 가수는 군대 가고 팬들은 역전 광장에서 빵 나눠주고 그날 그 자리를 지나쳤다가 빵 하나 받은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아줌마들이 무슨 가수 팬클럽이라며 빵을 줬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요. 그냥 빵 한 개인데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다고요.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정숙 님입니다. 저 올해 68이에요.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밖을 잘 못 나가거든요. 저는 아파트 경비일 나가고 집에 와서 남편 챙기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요. 작년에 영탁 씨 유튜브를 봤어요. 막걸리 한 잔 노래가 자꾸 생각나서 계속 찾아보다가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온라인 모임이라서 핸드폰으로만 참여하는 건데 처음엔 핸드폰도 잘 못 다뤄서 딸한테 물어가며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쌀 나눔 이야기가 나왔어요. 콘서트 쌀 화환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했더니 데려가 줬어요. 할머니 댁에 쌀 갖다 드리고도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걸 갖다 주냐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고마운 사람이 됐다는 게. 그 뒤로 저 매달 봉사 따라가요. 남편도 허리 좀 괜찮은 날은 같이 가고요. 영탁 씨 덕분에 삶에 낙이 생겼어요. 정숙님, 남편분이랑 같이 봉사 다니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제일 좋았어요. 그 할머니 손이 따뜻했다는 말도요. 청취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트로트 팬들이 이런 걸 할까요? 저는 이게 트로트라는 음악이 가진 정서 때문인 것 같아요. 트로트는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의 음악이에요. 힘들었던 시절을 몸으로 기억하는 세대에 남 어려운 거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트로트를 들으며 위로받고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명웅 씨 노래 중에 무지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인데요. 그 위로를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됐는데 팬들은 그걸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한테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독거 어르신 댁에 도시락 들고 가는 거고 산불로 집 잃은 사람들 위해 기부창 여는 거고 눈 오는 수원역에서 빵 구우러 나오는 거예요. 안성훈 씨 팬클럽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팬클럽 이름이 후니엔이에요. 이 팬클럽은 회원들이 매달 10,000원씩 모아서 정기기부 통장을 만들었어요. 2025년 12월에는 그 돈으로 제천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에어컨 소파, 식기세척기를 직접 사서 달아드렸어요. 돈 내고 끝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설치까지 하고 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새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 표정을 본 팬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게 그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일 거예요. 사랑이 열매라는 기부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착한 팬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예요. 3천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생겨난 게 트로트 팬덤 때문이었어요. 팬들이 어찌나 활발하게 기부를 하는지 그 문화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싶었던 거죠. 기부단체가 팬클럽을 위한 제도를 새로 만든 거예요. 팬심이 사회제도를 움직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미경 님이에요. 저는 이찬원 씨 팬인데요. 찬스 팬클럽에서 기념일 기부 같이 하다가 작년부터 혼자서도 정기 기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10,000원이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25명이 같이 매달 기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0원이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5명이 같이 하면 우리 25명이 함께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게 돼요. 나 혼자선 생각도 못했을 일이 우리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찬원 씨 앨범 이름이 찬란이잖아요. 그게 찬란한 것 같아요. 돈 자랑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게 찬란한 거예요. 미경님, 그 말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좋은 마무리 같아요. 찬란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 그 말 한 번 더 들으셨으면 해서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 마음이 드셨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부산 스터디하우스도 처음엔 몇 명 안 됐대요. 경기 북부 모래알갱이도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다고 해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하다가 밥이라도 갖다 드리자는 마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5년이 되고 50번의 봉사가 되고 수천 킬로그램의 쌀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절반은 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냥 한 발 내디디면 되는 거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순이님, 정숙님, 미경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삶에도 트로트 한 소절만큼의 위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